자, 오늘의 시사평론, 대한민국의 시사레이더 리얼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주말은 잘 보내셨어요? 예, 잘 보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뭡니까? 예, 첫 번째 이슈는 윤석열 장모 구속, 처가 리스크 본격화입니다. 자, 지난 2일 범야권 대권주자 1위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어요. 자, 이 사건 어떤 내용인가요? 예, 최 씨는 그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이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이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보면은 먼저 최 씨가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함께 2013년 2월 이 경기도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했고요. 이거 사무장병원이라고 하죠, 이런 거를. 그리고 2014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2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천만 원을 편취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이 부분이 전부 유죄로 인정이 된 겁니다. 특히 검찰의 구형 의견이 3년이었는데 재판부가 그대로 3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통 구형 의견보다 이 법원이 형량을 낮게 선고하는 게 아주 일반적인데요. 이번에는 대단히 이례적이었습니다. 이건 달리 말하면 좀 형량이 좀 높게 나왔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2015년에 그 파주경찰서가 처음 이 사건을 수사했을 때는 동업자 3명만 입건을 하고 최모 씨는 그 아예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번에 그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거네요? 예, 맞습니다. 당시 이제 파주경찰서가 이제 수사한 후에 이 동업자 3명은 모두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범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이 그리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돼서 최종 형량이 이제 확정이 됐고요. 근데 당시 이제 최 씨는 공동 이사장이었습니다. 이 요양병원에. 네. 하지만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이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책임 면제 각서를 받았는데요. 이 면제각서를 이유로 해서 입건조차 하지 않은 겁니다. 한마디로 사건화되지가 않은 거죠. 아예 최 씨에 대해서는. 하지만 지난해 4월에 이제 열린민주당에서 최 씨를 다시 고발하면서 수사기관이 재수사에 착수를 했고요. 예. 이제 기소가 됐고요. 이번에 재판부는 최 씨가 요양병원 개설 운영에 깊이 관여한 경위가 보인다라고 해서 동업자 3인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해서 최종 실형 선고를 한 겁니다. 자, 2015년에는 입건조차 되지 않은 사건이 이번에는 실형 선고가 됐거든요. 예. 물론 뭐 1심 판결이고 또 최 씨 측에서 항소 의사를 밝혔으니까 이제 아직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지만은 일단 지금까지 나온 결과만 놓고 보면은 2015년 경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 이런 비판은 뭐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자, 그런데 부실 여부를 떠나서 당장 민주당에서는 그 당시 그 일반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였던 윤 전 총장이 장모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쏟아내고 있는데 이승기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2015년은 박근혜 정부였습니다. 당시에 이제 윤 전 총장은 그렇게 잘 나가던 검사가 아니었는데요. 오히려 2013년에 국정원 여론조사 사건 이 특별수사팀장으로 임명이 됐는데 당시에 국정원을 압수수색하면서 이제 박근혜 정부의 심장을 겨뤘다라는 평가를 받은 정도로 아주 적극적이었습니다. 네. 결국 이제 국정원 직원들의 이제 압수수색 체포영장 사실을 이제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팀에서 배제됐고요. 아예 자천돼 버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윤 전 총장이 그 시기에 뭐 경찰이나 검찰에 영향력을 미치는 거는 사실상 어려웠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장모 최 씨는 이 검찰이 아닌 경찰에서 입건조차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당시 경찰과 검찰은 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같이 아주 민감한 문제로 서로 대립 중이었는데요. 이 경찰이 이 박근혜 정부에서 찍혀서 자천당한 윤 전 총장의 눈치를 봐서 일부러 봐줬다? 이렇게 보는 거는 사실상 좀 불가능해 보이고요. 그래요.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당시 경찰이 이 최 씨의 이 책임 면제 각서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한 나머지 이제 최 씨에 대해 이제 본격적인 수사를 하지 못한, 그래서 부실 수사로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이게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일단 그 윤 전 총장은 그 법 적용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다, 이런 그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이번 판결과 관련해서 이제 선을 긋는 그런 모습이에요. 예, 장모 최 씨의 구속과는 별개로 이 대권 행보를 이어가겠다.
마이웨이를 가겠다라는 이제 분리 전략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이제 윤 전 총장의 처가 리스크가 본격화됐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특히 최 씨 사건은 하나 더 있습니다. 최 씨가 지난 2013년 이제 성남 도촌동 땅을 매입하면서 이 동업자 안모 씨의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고 차명으로 계약한 혐의로 기소돼서 지금 또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또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요. 네. 또 여기 있고요. 그리고 윤 전 총장의 아내 이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이제 주가 조작 의혹과 또 코바나 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에 대해서도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금융범죄 전문 검사들이 대거 이 수사팀에 합류하면서 이제 향후 수사가 진짜 어디로 갈지 모를 정도로 아주 이제 검찰의 수사 의지가 아주 이제 활활 타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현재 또 공수처가 윤 전 총장에 대한 여러 고발 사건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옵티머스 자산운용 초기 부실 수사 의혹 그리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 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을 각각 7호와 그러니까 공수처 7호와 8호 사건으로 정식으로 이 건에 이제 수사 중에 있고요. 결국 윤 전 총장은 장모 재판에 더해 부인 김건희 씨 관련 수사는 물론이고 공수처 수사까지 앞두고 있어서 이제 본격적인 검증 시험대에 올랐다라는 평가고요. 네. 향후 검증 과정에서 이제 치명타가 나올 경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아무래도 이 윤석열 대망론이 흔들리며 이제 플랜 B로 이제 다른 후보군이 급부상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뭐 대표적으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있고요. 다만 이제 처가 리스크의 경우 결국 윤 전 총장 본인의 의혹이 아닌 만큼 이 다소 잡음은 있겠지만 이 치명타까지는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많습니다. 네. 앞으로 수사 재판이 계속 남아 있으니까 이 부분은 계속 지켜보고 두고요. 팔로우업을 좀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1대8 반 이재명 연대 현실화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소식으로 넘어가서요. 여권 부동의 1위인 이재명 후보가 그 지난 1일 그 대권 출마를 선언하고부터 당내 다른 주자들로부터 이제 집중 견제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경선 과정에서 반 이재명 연대가 현실화됐다는 그런 평가가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난 3일 이 대권 후보 9명이 모두 참여한 첫 TV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는 이제 집중적인 견제를 받았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스스로도 8대1에 가까운 일방적 토론이라고 이제 불만을 제기할 정도였는데요. 특히 다른 후보들은 이 후보의 이제 대표 공약이죠. 기본소득제부터 그리고 신상 문제까지 강범위하게 거론하면서 이 후보를 압박을 했습니다. 네. 특히 기본소득을 두고는 현실상 실현 불가능하다라는 비판이 많았는데요. 이 지사는 이런 이제는 비판에 대해서 이 기본소득은 1번 공약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또 이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정세균 후보와 박용진 후보가 이거 수시로 말이 바뀌는 거 아니냐. 표리부동하고 불안한 정치인이다라는 지적이 이어졌고요. 그리고 형수 욕설 논란에 대해서도 이낙연 또 정세균 두 후보가 야권의 철저한 도덕성 검증을 언급하면서 사실상 이 후보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후보가 몇 차례 이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그 최근 발언을 두고도 공방이 오고 갔는데 특히 그 고향인 경북 안동을 방문한 자리에서 영남 홀대론을 언급한 것이 또 문제가 됐어요? 예, 당시 발언을 보면 이 후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과거 독재 정권이 영남과 호남을 분할해서 차별했을 때는 영남이 혜택을 얻은 적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영남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발언을 해서 이게 논란이 됐는데 이날 토론회에서 이낙연 후보는 그러한 접근은 역대 민주당 정부가 노력해온 것에 대한 전면 부정이자 지역 감정 조장이다라고 해서 날선 비판을 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가 이거 해명을 했는데 영호남 역차별이 아니라 영남과 수도권의 역차별을 얘기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도 이낙연 후보는 이거 거짓 해명이다. 이거 신뢰할 수 없는 지도자다 라는 아주 수위 높은 비판을 했는데요. 사실 이재명 후보의 당시 발언을 보면은 수도권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는 수도권과 영남 역차별을 얘기한 것이라고 하니까 이제 거짓이라는 비판을 받게 된 겁니다. 이재명 후보 고향이 이제 경북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국민의힘 텃밭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후보가 고향에 가서 이제 표심을 얻으려다 보니까 좀 실언을 한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실언이라 해도 이제 국민의 영린이죠. 이 지역 감정과 관련된 이상 이 후보 역시도 앞으로 좀 발언에 좀 신중할 필요는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또 어제 민주당 경선 국민 면접이 있었는데요. 여기서도 지난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견제 구도가 이제 분명했습니다. 특히 이 국민 면접은 이제 우리 인기 프로그램이었죠. 이제 히든싱어 방식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얼굴은 모른 채 음성 변조한 목소리만 나오는 블라인드 면접이 있고요. 한 10분간의 또 그 집중 면접이 또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그 후보에 대해서는 뭐 이제 신상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특히 여배우 스캔들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해도 계속 증명을 다 하지 않았냐. 이제 그만 얘기했으면 좋겠다라고 발언을 했고요. 형수 욕설 문제에 대해서는 90도로 고개를 숙여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국민 면접에는 국민 200명이 면접관으로 점수를 매겼는데 1위는 이낙연 후보, 그리고 2위는 최문순 후보, 3위는 이강재 후보가 각 기록을 해서 기존 지지율과는 좀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3위권 밖으로 밀려났고요. 앞으로 3차례 TV토론과 한 차례 국민 면접이 남았는데 지금 분위기만 보면 앞으로도 반 이재명 연재가 본격화돼서 1대8의 구도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에 반해서 이재명 후보는 방어적인 입장만 보이지 그 타 후보들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역시 그 결선 투표 때문이겠죠? 예, 아무래도 이번 대선 경선의 특징이 바로 결선 투표가 있다는 건데요. 본 경선에서 최종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위와 2위 후보 간 결선 투표를 치르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 이재명 후보의 이제 딜레마가 있는 건데요. 그렇지 않아도 당내 주류인 친문과 불편한 관계인데 경선 과정에서 다른 후보들과 극단의 대립을 할 경우 결선 투표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마 이번 경선 과정 내내 이재명 후보는 이제 수비 위주의 순한 맛을, 그리고 나머지 후보들 특히 이낙연 후보나 이제 정세균 후보 같은 경우에는 화끈한 공격 위주의 매운맛을 보여줄 걸로 보입니다. 평소와는 좀 반대 상황이 된 거죠. 자, 오늘 그 정세균, 이광재 두 후보의 단일화 결과가 이제 발표될 예정이고 또 지난 3일에는 이제 이낙연, 정세균 두 후보가 오찬 회동을 갖고 그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기로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은 뭐 반 이재명 연대가 본격화된 게 아닌가 싶은데 그렇게 볼 수 있죠. 일단 이 부분도 계속 지켜보기로 하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시사평론가 리엘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